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압수수색이 잘 안 되고 건진법사 그 비밀 법당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이랬었을 때 나중에 민중기 특검에서 이거를 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뒤집어 오고 그때 뭐가 있었는지 나중에 안 밝혀주고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가상화폐 쪽을 주사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쪽 라인으로 지금 계속 뭐가 있다고 보고 파고 있고 그 존버킴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이쪽에다 묻어놨을 것이다. 이걸 세탁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 그러면 최근에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라는 데서 이제 제보가 오는데 김건희 동생이 거기 있다면서요? 네, 조호바루에 말레이시아였어요. 네. 튀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아니 골프장에서 누가 사진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 있다고. 네, 근데 거기서 그 동네에서 되게 유명하게 항상 이렇게 먹고 노는 걸로. 네, 골프장에 항상 산다면. 근데 거기서 이주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최은순이랑 어디서 이제 모처에서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엄마 아들이니까 만날 수 만나는 건 만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 최은순 씨가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는 나가려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고. 그거는 불가능한 걸로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인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김건희 일당의 법치 파괴와 사법부의 굴복,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란 수구의 윤석열의 권력 뒤에 숨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김건희 일당, 그리고 이를 눈감아주는 사법부의 무기력은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데요.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전복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민중기 특검 수사를 두고 김건희 측 인사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조은석 특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윤석열이 커버하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 걱정할 건 민중기 특검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중기 특검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요. 판사 출신이고 순하다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개겨도 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 김건희 일당이 얼마나 사법체계를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인 거죠. 특검이 이제 성격이 조은석 특검이 있고 민중기 특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이 있으면 최혜병 특검은 너무 명확하고 이미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사건이 단일하기 때문에 거기 별로 심플해요. 어렵지 않아. 거기 이제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조은석 특검하고 민중기 특검인데 이 건이 연결되어 있는 김건희 쪽 라인 사람들은 조은석 특검은 신경도 안 써. 얘네는 민중기 특검이 이제 자기네들 가장 중요해. 근데 민중기 특검이 되게 만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래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가 카바치고 또 니네끼리 카바치면 윤석열 거기서 죽든 살든 말거나. 근데 민중기 특검이 우리를 건드리네. 자 이제 니네가 와서 나를 도와줘야지 해서 어제 윤석열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김건희가 8월 6일 날까지 나오라고 그때 민중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갈게. 이제 그렇지만 웬만해서 생각해봐서 나갈 거야. 웬만하면 협조할게.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는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일단 보여주면서 남편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한편에서는 이 여자는 정말 나 말고는 다 죽이지 말아라. 이 여자 불쌍한 여자다. 이 사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지금 시킨 거야 말하자면. 윤석열이 나와서 김건희 얘기할 때 항상 시킨 거야.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나만 건드려라. 우리 와이프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었고 그거에 힘입어서 이 민중기 특검에서 지금 수사하려는 인간들이 몽땅 다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이종호 같은 경우에도 특검이 나오라 한다고 내가 나가냐? 나도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저께 5시 반인가에만 하고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이 그럼 좋아. 너 내일 10시에 나와.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고 가서 밤에는 나 10시 못 나가. 우리 변호사가 못 나간대. 나 29일 날 나갈 거야. 그것도 시간 조율해서 나갈 거야. 너 어제 나한테 뭐 이거 소환조사 통보서 가져왔는데 나 안 받아. 이러고서 딱 좀 제껴놨어요. 그 사람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아까 말한 미랑 뭐 해가지고 한 사람이 3-4명이 벌써 이미 나가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붙잡아 올 사람이 사실 별로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김건희라는 사람도 윤석열이 앞에서 저렇게 버텨주고 세게 해주고 우리는 좀 보호해주는데 특히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실 때도 좀 많은데 민중기 특검이 되게 유하다고 생각하고 만만하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조은석 특검한테 그따위로 했으면 죽는다. 근데 민중기 특검 애들은 좀 순하니까 우리가 개개도 된다. 그러니까 명태균도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간다. 명태균 안 나간다 그러고 나도 변호사들하고 얘기해야 되고 왜 이중으로 나를 또 하느냐 그러고
자기 원래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혼자 막 너무 또 투사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 못 나간다 그러고. 자기 혼자 투사가 그리고 왜 해놓는 걸 또 하냐 그러고. 또 뭐 김영선도 나오라 그러고 누구도 나오라 그러고. 나가봐봐 뭐 나올 게 있겠니? 옛날에 다 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지네끼리. 나는 민정기 특검이 만만한 게 아니라 꼼꼼하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한데. 인식이 중요하다. 이 피해자들의 인식이 중요한데 피해자들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네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변호사들이.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고. 윤석열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나만 건드려라. 우리 와이프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윤석열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김건희 일당은 모두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명태균은 왜 이중호로 또 조사하냐며 출석을 거부했고 이종호는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며 일정을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특검이 직접 찾아가 통보서를 전달하자 아예 받지도 않고 일정을 29일로 미루겠다고 통보하는 등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핵심 인물 3, 4명이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도망가 버려서 붙잡을 사람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이 민중기 특검을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자신들끼리 자랑하듯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건 사법부의 굴복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판사는 김용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용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부하들이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는데도 혼자서만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게다가 북한으로 드론을 보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중대한 외환죄 인물임에도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더욱이 어처구니가 없는 건 남세진 판사는 내란 세력들의 방어권이 심하게 침해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를 들었는데요. 이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민중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초반엔 단 한 건도 발부되지 않았고 언론 플레이 이후에야 겨우 몇 건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시 영장을 기각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사법부 내부의 정치적 계산을 의심케 합니다. 판사들 사이에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권 사이에서 어디에 줄을 대야 할지 혼란이 있다는 내부 발언도 나왔는데요.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 윤석열 특검에 의해 사법 카르텔이 초토화된 트라우마, 문재인 정부에 협조했다가 배신당했다는 인식, 윤석열에게는 뭔가 보상이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불신 등이 이런 복잡한 감정이 지금 판사들 사이에 얽히고 설켜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영장을 판단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북한 드론 사건은 더 심각합니다. 이 드론은 김정은 관저뿐 아니라 김일성과 관련된 신성한 구역까지 침투해 북한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도발이었는데요. 이 드론에는 자폭장치와 정보 삭제 기능이 있어야 했지만 해당 기능이 의도적으로 제거됐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능이 빠져 있었고 북한이 이를 포렌식으로 완전히 복원해 우리 군사기밀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확인됐는데요. 일부러 들키게 설계된 명백한 이적 행위였습니다. 보세요. 남세진 부장 같은 경우도 윤석열 너무 명확하니까 부장판 그 영장을 내놓는데 영장 기각한 사람. 이번에 영장 기각한 남세진, 김용대 그 드론 사령관에 대해서 영장 기각한 내용이 저는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김용대는 기본적으로 말도 맨날 달라졌던 사람이고, 그렇죠. 증거를 인멸하려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훨씬 높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부하들이 일관되게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아니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4명의 영장 있는 사람 중에서 남세진이 그래도 그나마 윤석열에 대한 영장 발부해줘서 가만히 있지만 나머지 3명이 사실은 전부 다 영장 다 안 해주고 그래갖고 우리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바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줬던 거예요. 이 뒤에 3명이.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우리한테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영장이 잘 나와요. 근데 영장이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 것까지였고 그다음에 진짜 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렇게 한 번씩 딱딱 짚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법부의 분위기 그렇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김건희 라인의 피의자들이 이거 만만해서 개겨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이종호 그렇죠. 지금 명태균 그렇죠. 꼰대를 보여줘. 나를 잡범으로 취급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아주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죠. 이종호는 빨리 신병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인권 차원에서 지금 영장 판사들이 기각하는 걸 보고 더 기가 살았다. 그것도 더 기가 살고 지금 말하는 건 하는 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남세진 부장이 방어권이 너무 심하게 침해되더라.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해줬어요 정확하게. 아니 근데 했지. 이종호는 저기
PC에서 유서가 발견되고 자해 위험성이 있는데 빨리 신병을 확보해 주는 이종호 게 안에 김용대. 아니 김용대. 김용대는 사람이 이게 맞는 너무 건데. 많아요 요새. 게다가 합참에서 네. 합참이 그때 그랬잖아요. 김용현인가 그 저기 국방부 장관한테 이거 들으면 그만 보내자 막 난리 쳤었었다는데 무슨 소리야 보내야지 해가지고 겨우 지네끼리 막 싸우다가 그리고 그거 대통령 보내고. 모르게 김정은 관저에다가 무인기를 보냈다. 이걸 어떻게 믿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지. 이러한 군사기밀 유출에 책임 있는 김용대를 구속하지 않은 사법부,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들, 특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김건희 일당, 그리고 이를 뒤에서 조종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날리는 윤석열. 이 모든 상황이 맞물리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이 실종된 나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에게 8월 6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건희 측은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실상은 전면 비협조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대신 나서서 방어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본인은 억울한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이 이중적인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특검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가로막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외관상은 내란 세력을 강력하게 청산하는 듯 보이지만 이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건데요. 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진짜 국민이 나설 때인데요. 시민사회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특검을 지지하며 언론은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김건희 일당의 법치 파괴, 윤석열의 권력 남용, 사법부의 굴복적 태도, 이 모두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침묵은 공범입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각성과 행동이 절실한 지금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김건희 씨 관련 특검 수사의 이 복잡한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우려들, 이걸 다룬 음성 소스입니다. 특검이 여러 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떤 핵심 쟁점을 딱 짚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특히 그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두고 뭔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들, 그런 정황들, 그리고 또 사법부 판단에 대한 어떤 의문, 이런 걸 아주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사건, 뭐 이거 넘어서서요. 우리 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질문일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시사하더라고요. 아, 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질문이라 먼저 눈에 띄는 게요. 그 여러 특검 중에서 민중기 특검팀 있잖아요. 이 팀을 대하는 김건희 씨 관련 인사들의 태도, 이게 좀 특이하다는 건데요. 네네. 자료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민중기 특검을 뭐랄까 좀 상대적으로 만만하게 본다. 심지어 개겨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직원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 판사 출신이라 좀 순하다. 이런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 자료가 딱 주목하는 게 바로 그 인식의 결과예요. 그런 태도가 결국 실제 수사 대상자들의 비협조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 비협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 씨 왜 또 조사하냐 이러면서 출석 거부한다거나 또 이종호 씨는 일정 핑계 대면서 이제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시간을 끈다 뭐 이런 사례들. 시간을 끈다. 심지어는 그 핵심 인물들 있잖아요. 서너 명이 이미 해외로 나가버렸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벌써요? 3, 4명이 해외로? 네, 3, 4명이 벌써 이미 나가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수사가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와, 이거 심각한데요? 근데 수사방해 시도와 관련해서 이 자료가 좀 더 구체적인 증언도 소개한다면서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랄까, 나만 건드려라, 우리 와이프는 건드리지 말라.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 이걸 전달해서 김건희 씨를 보호하려 한다. 뭐 이런 주장 말이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그 메시지가 김건희 씨 관련자들이 지금 이렇게 버티기를 하는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
대통령 메시지가 버티기의 배경이다. 네. 몽땅 다 뻗기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씨 본인도 사실 겉으로는 뭐 협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완전히 비협조적이다.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실상은 전면 비협조. 이런 주장도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수사 대상자들 행동에 집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고 사법부로까지 가네요. 이 지점이 또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자료가 사법부 판단, 특히 영장 발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의문을 제기해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김용대 전 해병대 사령관 그 구속영장 기각된 거 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진술도 막 번복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심지어 부하들이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이런 증언까지 했는데도요. 담당 판사 그 남세진 판사가 방어권이 심하게 침해된다. 뭐 이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걸 이 자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어권 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 같은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민중기 특검이 청구한 영장들이 처음엔 거의 다 기각됐거든요. 그러다가 언론이 좀 주목하니까 일부 발부가 되더니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기각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패턴이 있다. 네. 이걸 두고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도 뭔가 정치적인 고려, 뭐 윤석열 정권이랑 이재명 정권 사이에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이런 혼란, 이런 계산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죠. 판사들의 정치적 계산이라. 그리고 또 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해서도요.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 이런 심각한 정황까지 언급하면서 사법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이 자료는 결국 김건희 씨 관련 특검 수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그러니까 수사 자체에 대한 어떤 방해 시도, 그리고 또 사법부 판단의 공정성 논란, 이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하고 사법 시스템 사이의 어떤 그 긴장 관계,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한국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 그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끝을 맺어요.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특히 침묵은 공범이다. 그리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각성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조하거든요. 이 자료가 제기하는 문제의 심각성, 이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지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